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인생 후반기를 전기조명 수리공으로 살아가는 자칭 수리아재 김일수 씨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제는 48살에 예상치 않게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막막해졌던 인생 암흑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손재주가 있음을 발견하고 전기조명 분야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죠. 문과생 출신이라 자격증 따기도 힘들었고 경험을 쌓으려고 해도 받아주는 현장도 없고 겨우 찾은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김일수 씨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멋진 53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일수 씨가 찾은 멋진 53개는 무엇일까요? 수리아재 김일수 씨 지금 만나봅니다. 자칭 수리아재 김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제 이제 회사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네, 여러 차례 또 전직하신 끝에 또 이제 주부로서의 삶도 사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설거지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주부 생활 하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제가 주변에 그 여성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수다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네. 설거지나 밥하는 얘기 이런 반찬 얘기하면은 맞아요. 뭐 그냥 까르르 막 그냥 박장대소 합니다.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척척 네네. 뭘 아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전업주부만 하실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창업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첫 번째 한 거는 창업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실패란 꼴이 돼버렸죠. 네, 첫 번째 이제 시도한 사업이 뭐 클리닝 사업, 에어비앤비 클리닝 사업이라고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많이 보편화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대여해 주는 사업이죠. 네네. 10년 전 금년에는 이제 그 시내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호텔이나 이제 이런 그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 클리닝 이슈가 터지는 거예요. 그 청소하거나 이런 거라. 네.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제 한 2달을 준비했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삼박한 아이디어였는데 네. 좀 큰 난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아마 뭐 사업을 시작하진 않으셨을 거고 조금 그것도 노하우를 익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달 동안 저 후배가 하는 에어비앤비 쪽에서 이제 청소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실제 실무를 좀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창업 준비 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청소 일이 그거 만만치 않은데. 제가 이제 아재주부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집안에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소질이 있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나름 적성에 좀 맞았는데. 괜찮으셨어요? 저는 잘 맞아요. 청소하고 나면 좀 힘들어도 뭔가 좀 개운하고 그 깨끗한 느낌이 마음을 정화하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적성에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좀 비위상하는 일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청소를 하다 보면. 네, 네. 뭐 저도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처음 저희 가족들 지저분한 거는 제가 그걸 감내라고 이렇게 치울 수 있겠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버려놓은 토사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그 생리작용에 의한 그런 부산물 같은 것들을 처리하려니까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입금되는 걸 딱 보니까 그게 모든 게 잊혀지더라고요. 그럼 뭐 자괴감 이런 거 안 드셨어요? 바로 입금 청구 불신지옥입니다. 정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다 포맷이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다 참아가고 노하우도 익히고 이 사업 괜찮겠다 했는데 메르스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 구성이 명동 쪽 종로 쪽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거의 80~90%가 다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메르스가 일어나면서 중국 관광객이 90%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망해 나가는 판에 당연히 뭐 클리닝 사업도 뭐 창업과 동시에 바로 폐업을 하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메르스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했는데 몇 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코로나에 비한 메르스는 정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작은 찻잔 속의 태풍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죠. 네네. 지금도 그렇게 힘든 거를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이 첫 사업은 이제 시작
또 하기 전에 문을 망했죠. 닫아야 됐고. 네네. 예,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의 안식처인 이제 공짜 쉼터인 도서관 동굴에 처박혀서 이제 책 읽고 반성하면서 있을 때 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이나 소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백수일기를 좀 올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쿠폰도 보내주고 불쌍하다고 치킨 저참도 해주고. SNS 활용을 잘하셨네요. 네네네. 이제 지인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비굴하고 불쌍하게 좀 글을 쓰면은 이제 얘따 먹어라 하면서 아주 감사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또 후배가 네. 그때 이제 그 패션 브랜드 예. 맨 처음에는 이제 HR 컨설팅을 좀 해보라고. 인사 업무를. 예, 조직 컨설팅을 이제 그 네, 조직이 네. 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부에서 외부 시각으로 좀 예. 분석을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HR 업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IT 업계에서 좀 배운 게 제안서 좀 써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분석하면서 거기 회장님이 이제 지점장으로 한번 네가 한번 새로 생기는 직영점장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해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들었죠. 초고속 승진하셨고 네. 또 바로 또 이제 초고속 퇴사됐습니다. 초고속 퇴사하셨고 또 이제 뭐 간판 네, 광고 일도 했죠. 업체에서 네네. 또 초고속 승진하셨고 네네. 또 초고속 퇴사하셨고 LTE로 또 퇴사했습니다. LTE로. 예. 참 변화무쌍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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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삶을 사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간판 그 제작 광고 네. 회사에서는 네. 우리 김 대표님 때문에 너무 아마 굉장히 성격이 좀 철두철미하신 편인가 봐요. 사표 쓰고 나간 직원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뭐 사표라기보다는요. 뭐 그 당시 이제 약간 좀 인사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조직에 좀 제가 이제 시공팀장을 맡았을 때 이제 자재 관리하는 분이 계셨는데 굳이 이거를 문지기를 창고 문지기를 둘 필요가 있냐. 그냥 자율로 맡기면은 처음에는 좀 그게 몇 개 좀 없어지고 뭐 관리가 안 되더라도 처음에 CCTV도 달자고 했는데 하지 말자고 해서 한번 직원을 믿어보자. 네. 실제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뭐 생각보다는 로스율이 적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무엇보다 이제 그 시공팀 친구들이 언제든지 와갖고 자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주말 시공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해서 네. 오히려 그런 거는 효과가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직을 맡았던 분이 자기의 일을 잃게 된 거죠. 좀 안타깝지만은 그분이 그 다음 달 연봉 협상에서 좋은 연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꼴이 돼버렸습니다. 좀 그건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직 변경을 좀 했으면 좋은데 그분이 자존심 상하다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효율화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네, 네.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조금 네.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산업이라는 것도 막 트렌드가 바뀌고 그러면은 거기엔 꼭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네. 내부에 좀 적을 하나둘씩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든지 딱 목표를 보면은 네. 다른 건 안 보고 딱 그것만 보고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IT 업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일단 뭐 현재 나의 서바이벌이 좀 더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주변을 좀 많이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한 직업이 헤드헌터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작가를 좀 잠깐 하겠다. 작가도 하셨어요? 아니 이제 작가는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좀 그 소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재 개그도 잘하고 이런 네. 개그 감각이 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고무렵에 한 7, 8년 전에 이제 아재 개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저랑 캐릭터가 좀 비슷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재 개그 강연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했던. 안 그래도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또 도서관에 처박혀서 시간도 많은데 그러면 뭐 내가 한번 강연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2달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아재 개그 우리나라 최초 이제 음주 아재 개그 강연을 했죠. 술 마시면서. 술을 드시면서. 네네. 그 모 주리업체 후배한테 협찬을 받아서. 그 어떻게 네. SNS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동호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름 뭐 한 지인들하고 아는 분들 한 30명 정도 모아놓고요. 네. 정말 이런 스튜디오에서 제가 아재 개그의 역사 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재 개그는 어떤 거고 그런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 얘기를 막 했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또 주변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더라고요. 네. 표현이 좀 부채질을 하는 거죠. 네. 책을 써라. 그래야지 네가 작가로서 데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2달 동안 정말 엉덩이에 땀나게 네. 아재 개그 아재 개그 학이라는 네. 이제 책을 썼는데 이제 탈고까지 하고 출판사 정말 갖다 줬습니다. 제가 예. 출간하려고.
그때는 자가 출판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출판사를 갔는데 출판사 사장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니 개콘도 폐지되는 판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개콘 폐지 맞아요. 얘기가 지금 이제 다시 부활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누가 개그집을 읽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거기까지 참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더 웃기는데 누가 개그집을 보겠냐고. 굉장한 쇼크였어요. 전 명색이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왜 정치인들이 왜 내 개그 영역까지 노리고 있는 건지. 이게 웃픈 현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작가 일도 이제 접으셨고. 그 꿈은 최근에 다시 이뤘죠. 이제 네. 요번에 이제 책을 멋진 쉰세계.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세계 아니고 쉰세계. 네네. 이게 네. 멋진 쉰세계라는 제가 책을 내면서 이제 저의 지난 10년 이야기로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 꿈은 지금 이룬 거예요. 예. 그러네요. 멋진 쉰세계. 참 요 아재 개그 하셨다 그러더니 여기 그 언어 유희. 네. 속된 말로 말장난에 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이것도 패러디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헤드헌터 일은 잘 하셨어요? 네, 헤드헌터는 제가 졸업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작가 실패하고 나서 또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또 지인들이 또 제 글을 보고 와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네 삶을 즐길 수 있는 프리랜서 직업을 가져봐라. 네. 그래서 제가 아재주부 역할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프리랜서 헤드헌터를 하게 됐죠. 네. 이것도 적성이 잘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안 잘린 이유가 이거는 뭐 조직이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한 조직과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5년 동안 하면서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채용시키고 또 직업도 구해주고 네. 그런 매칭 역할도 많이 해줬죠. 근데 헤드헌터 일을 하시면서 좀 역설적으로 내가 왜 재취업이 어려웠는지 그것도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헤드헌터지만은 이제 40 넘어서 한 40대 중반 계신 분들은 그 헤드헌터로서도 보면은 이력서를 거의 안 봐요. 기업들이 다 원하는 게 대부분 다 30대 초반에서 잘해야 40대 중반 언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원하기 때문에 40대 중반만 넘어서도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사 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이가 제일 큰 걸림돌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헤드헌터 하면서 더더욱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제 나이면 재취업이 불가능하죠. 여기 잘 붙어 계세요. 절대 어디 가지 마시고 이제 뭐에 똥칠할 때까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저 보고 형 나도 뭐 어디 창업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야, 너 잘 붙어 있어. 형은 잘린 거고 끝까지 붙어 있어라. 애들 키울 때까지 그런 얘기 합니다. 예, 뭐 오래 붙어 있고 싶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나왔네요. 네. 제가 뭐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런저런 일들 많은 재취업과 창업과 막 이런 걸 겪으면서 성격이 좀 바뀌셨나 싶어요. 일단 기본적인 사람의 성품은 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빠르고 민첩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면서 그 주변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소외받는 분들한테 봉사활동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의용소방대 활동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 게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사람 얼굴이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주관적인 것 같고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시다가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연히 그 보육원 봉사로 LED 등 교체해 주다가 적성을 발견했죠. 발견해서 이제 수리화재를 창업을 하셨다고. 예. 근데 사실 처음부터 바로 창업하기는 어렵고 이게 좀 배워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인테리어 하는 이제 제임모사 대표가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테리어 현장에서 저를 좀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전기 보조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 반장보다 10살이 많으니까. 50대를 누가 보조를 받아줘요. 네네. 아무리 뭐 사장이 부탁을 해도 전기 반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청소라도 하게 해달라. 현장 청소하면서 이제 배웠고요. 그 인테리어 사장 하는 말이 이제 후배가
형 그 나이에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지 형을 쓰든지 하지. 그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라이센스라도 따자. 그래서 전기 기능사 준비하고 그거 따고 나서부터는 좀 더 당당하게 이제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 따는 날 바로 창업 신청하러 갔습니다. 바로 개인 사업자. 받자마자 바로 라이센스 받자마자 예. 세무서 가서 사업 신청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아들 등록금 잠깐 빌려서 다마스 구입해서 시공 차량 쓰고 이렇게. 아들 대학 등록금. 네, 죄송합니다. 이제 빌려가지고 그럼 휴학했어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이제 예, 아내가 대출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아, 이게 저는 근데 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사실 이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이 나이에 차라리 저는 지금 수능을 보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네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문과다 보니까 전기 쪽 기능사 처음 공부할 때 2번 떨어졌고요. 네. 예, 이론은 이제 대충 공부하다 이렇게 떨어졌고요. 실기도 보잖아요. 네, 기능사는 실기를 4시간 정도 보는데 저는 진짜 그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붙었어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그날 뭐 인삼즙까지 먹어가면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절박했어요. 이 자격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 어떤 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회로를 이제 200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판 예. 하나에다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선이라도 도통이 안 되면은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와. 그래서 실습 학원비를 60만 원을 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또 6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돈이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궁합은 통한다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어려운 전기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창업도 했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영업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옛날에는 뭐 동네 뭐 철물점도 있고 뭐 네네. 가게가 있어서 했는데. 네. 제가 좀 IT 업계 출시다 보니까 네. 이런 소셜 앱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잘 활용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의 기술을 제가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지인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하겠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시중에 이제 이런 재능을 이렇게 그 공유해주는 이제 앱들이 있어요. 플랫폼들이 좀 생겼죠. 네. 그 예. 당시 그게 이제 생기면서 거기를 좀 잘 활용하면서 초창기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저도 좀 이용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 뭐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네. 뭐 이사할 때도 그렇고, 네네. 뭐 배울 때도 활용을 해봤는데, 네네. 뭐 진짜 한번 딱 올리면은 수많은 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영업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같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기존 그 시장에 진입할 때는 균등한 기회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종속되다 보니까 독과점 형태로 좀 수수료 문제도 좀 생기고요. 업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단독으로 활동을 지금은 이제 하시나 순고에 봐요. 의존 안 해도 이제 그 기존 고객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요. 아니, 단골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죠. 플랫폼에 의존적이진 않습니다. 의존을 안 해도 될 이제 정도까지. 네트워크가 돼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에 고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 이렇게 열심히 진짜 사신 것 같아요. 정말 네네. 누구보다 치열하게 네네. 그냥 10년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10년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네, 10년이 되셨는데 그 10년을 남들의 20년, 30년만큼 사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담아서 책을 내셨네요. 예. 제가 네 번째 아재 개그 작가의 꿈이 좀 미련이 남아서 네. 그 10년 동안의 그런 저의 그 성찰 일기를 페이스북에 올려놨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편집을 하고 그 해서 이제 멋진 쉰세계라는 책을 이제 한 달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네. 네, 53개가 진짜 멋진가요? 저는 멋지게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형으로 쉰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위험한 것도 되게 전기 뭐 이쪽 기니까는 위험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군인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적진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하고 자기 몸을 가꾸듯이 네. 실력을 닦듯이 저도 이제 사다리를 타고 위험한 고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 체력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몸무게를 항상 특정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자기 절제를 하고 몸을 관리하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이런 현장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다리 노력을- 타고 올라가서 뭐 일을 하세요? 기본이죠. 전기하는 사람들이 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높은 데 위치했기 때문에 예, 보통 뭐 고소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흔한 일이에요. 아유, 그러면은 뭐 추락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서두르다가 네. 미끄러져 가지고
1m에서 떨어졌는데도 한 달을 발목을 다쳐갖고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군요. 예. 사실 전기니까 뭐 합선이나 감전이나 의외로 누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나요? 오히려 이제 감전이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또 전기를 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오히려 사다리 낙상 사고가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네, 아니면 그렇군요. 이제 그 전동 공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네. 대한 이제 절상 사고나 이런 것들도 좀 목격을 했죠.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저희하고의 이제 이런 시공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야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IT 쪽에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응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전에 기존에 있던 그런 시공업자들은 좀 투박하게 응대를 했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차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고객이 나중에 보면은 최고의 또 영업사원이 되는 영업사원 거죠. 그렇죠. 야 누구 그 사람 잘해 네, 하면 네. 그것만큼 제일 믿을 만한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리뷰를 보는 건데 요새 리뷰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즘은 리뷰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예, 계속 깔아놓은 고객들한테 계속 소개받고 연락 오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진짜 많은 실패를 하셨는데 이런 실패의 경험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중요한 자양분이 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실패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지금의 수리아재로 그 제가 원했던 자유로운 직업을 얻게 된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세상이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또 어떤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제가 또 꿈이 또 있거든요. 이게 네. 친구들은 그래서 프로 전직녀라고 놀리기는 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저는 되게 좀 예능기가 좀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사회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또 뭐 그런 그 활동도 좀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봉사활동에서 이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노래자랑 사회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경험도 좀 있고요. 네. 그런 이벤트 MC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요즘 예능에서 추구하는 상이신 것 같아요. 네. 스토리도 많으시고 네. 또 본인만의 기술도 있으시고 네. 그 사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야 기술이 있으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는 분이 이 AI 시대에도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구나. AI 로봇 누가 고칩니까?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종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열재주에 밥 네. 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밥 안 굽는 기술을 하나 제가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50세기부터. 이거는 건강만 하면은 80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을 기본 밥벌이로 해서 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 이제 50세기를 시작하면서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네네. 왜 요즘 뭐 흔한 말로 똥손 금손 하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 똥손이거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사실 50줄에 네네. 일자리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예. 이게 저도 이제 물론 기본적인 손재주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전기에 이렇게 막 특화된 손재주는 아니었어요. 이제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는 그 책을 저도 이제 읽었을 때 감명을 받았는데 결국 재능이라는 건 내가 절박하게 노력하다 보면 단련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정말 이거로 내가 기본적인 밥벌이를 하고 내가 하겠다고 의지만 좀 강하면은 분명히 똥손도 금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굳이 금손이 아니어도 은손 정도 돼도 기본적인 밥벌이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저는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48세 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사오정이란 말이 유행한 게 꽤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45세에 정년 퇴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고. 근데 굉장히 너무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실 김 대표님처럼 권고사직을 받게 되거나 또 명예퇴직을 하게 된 우리 중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이 책의 서두에 이제 어떤 얘기 썼냐면은 이 책은
60세 천수를 누린 직장인 천수를 누리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한 10% 정도 되죠. 나머지 90% 정년을 채우지 못한 젊은 그 퇴직자분들을 위한 책이다. 그분들한테는 아직 마지막 한 발 53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저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멋진 신세계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후반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주고 싶었죠. 네, 네. 예. 그렇군요. 본인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좀 삶의 모토이긴 한데요. 네. 하루 성실 인생 막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는 정말 제가 성실하게 살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막삼이라는 게 막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거칠게 산다는 게 아니라 후반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하루의 성실이 모여서 제가 원하는 삶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하루 성실을 잘 신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노트에 한 줄 기록하겠습니다. 하루 성실 인생 막삼. 네네. 저도 거기서 패러디한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가져다 쓴 겁니다. 네. 네네. 이제는 전기 조명 기술자시잖아요. 네네. 이제 뭐 환갑을 앞두고 있는데. 끔찍합니다. 책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나의 3040 한때의 영광은 이미 지나갔다. 네. 60세 때의 영광이 영광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네. 네네. 영광이 영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그 멋진 신세계가 이제 좀 끝나가긴 하지만 이제 제 60세계는 지금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하루 성실하게 하면서 다음 이제 맞이할 60생에는 또 어떻게 준비할지를 또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다 보면은 내일 어떻게 살지는 또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예. 김 대표님 말씀대로 인생이 우리 영광 아니고 영광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성실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여 년간 IT 회사 직장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전기 조명 기술자로 살아가는 자칭 수리아재 김일수 대표였습니다.